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금리 얘기 이제 하려고요. 미국에서 금리 내렸죠. 0.5 빅컷을 했는데 사실 빅컷이란 단어도 생소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오랜만에 0.5를 한 번에 내린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걱정이 있었죠. 0.5를 한 번에 내리면 경기 침체 인정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안 좋을 수가 있다. 미국 경제에. 그래서 이런저런 플레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랑 시장에서는 지금 잘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훈풍이라고 해야 되겠죠. 10월 달에 한국도 금리를 저는 내릴 거라고 봅니다. 사실 내리는 게 맞는데 맞다고 하면은 제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제 정규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했던 얘기를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시고 여러 컨텐츠를 보셔서 캐치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했던 말을 엎어버리거나 바꿔버리거나 덮어버립니다.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심지어 정규 강의도 옛날에 했던 얘기 맞다, 틀리다, 보완한다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도 제가 했던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금리를 이번에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나요? 거꾸로 금리를 만약에 더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나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많은 분들이 흑백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다 아니다. 어떤 얘기로 바뀌냐면 얼음공장은 금리랑 집값이랑 상관이 없대요. 이거를 대중이 이게 실어 나르는 거에 더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벌써 플레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금리랑 부동산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미국 가서 얘기하면은 욕먹는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금리랑 부동산이랑 관련이 없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40년 아파트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금리랑 아파트 가격이 연동이 안 돼요. 이거 반박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하세요. 40년이에요. 한국 아파트 시세, 매매가 금리랑 연동 안 돼요. 올리든 내리든 연동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어요. 그거 매년 예외상 이거는 왜 이렇게 됐다 설명 가능해요. 근데 그거 다 듣다가 밤 샙니다. 금리랑 부동산이랑 원래 상관 있죠. 금리를 내리면 사실 좋죠. 집을 살 때 부담이 덜하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실 안 좋죠. 집 살 때 부담이 더해지니까. 자, 지금 금리를 내린대요. 그런데 정부가 대출을 막으면요. 지금처럼 가상금리 올려버리면요. DSR 1, 2, 3, 4 막 만들어버리면요. 끝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밖에 나오셔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쳐보세요. 살까요, 사람들이? 아,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 무조건 사야 돼? 내려가든 말든 마이너스 1000, 2000, 1억 난 상관없어? 이런 사람 한국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삽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금리랑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요소를 더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내려간다? 이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있죠. 금리가 발작을 하거나 금리가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있다면 부동산은 경제의 축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잖아요. 지금도 하시던데 집 살 사람이 없다? 집 살 돈이 없다. 이게 제일 오래된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집값은 항상 부담스러우니까 화가 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늘 또 누가 사죠. 또 올라가죠. 지금 주요 지역은 신고가 팡팡 쓰고 있거든요. 잠실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장난도 아니거든요. 진짜 난립니다. 그러면 금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은 경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경제가 파괴되면 부동산도 파괴될 수 있다.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도 올라감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예전에 김작가 TV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호도가 됐냐. 얼음공장은 금리랑 부동산이랑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분들은 본인이 하락을 맞췄다고 주장을 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서 이걸 주장하시는 건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중에 시장 맞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전 제가 아니까 맞춘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 건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 정말 재밌는 나라예요. 주식을 여러분보다 안 해본 사람을 통해서 주식 전망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전 투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증권사에 계신 분들 막 있잖아요. 높은 직함 가지고 요새 막 부동산 쪽으로 이게 나오셔가지고 플레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 안 해요. 남의 돈을 관리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상담료를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 돈을 주식시장에 몇천 몇억을 놓고 플레이하시면서 정작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공부와 전망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게 한국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도 몇 번 안 해본 사람을 통해서 시장 전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전 듣다 보면은 저 사람 거래를 진짜 안 해봤구나, 시장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냥 현실에 또 껴 맞추는구나. 그 해외 유명 대학 나온 유명 대학 교수님 요새 또 큰 소리 치시던데, 그분 작년에 전망한 거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시겠지만 다 틀렸어요. 22년도 말부터 시장 전망이 맞은 건요, 몇 분 더 계시겠지만 저예요. 어필할 마음도 없어요. 팩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맞춘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정말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로. 제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22년도 말부터? 그분들 다 틀렸어요. 지금 왜냐면 실수요장이거든요. 가수요가 없어요. 전세가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한국에서 내린다, 앞으로도 내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 이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있죠.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자, 지금 시장이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내려요.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집 사면은 몇 천만 원 내려갈 건데 금리가 낮다고 사실 건가요? 안 그래요, 남들도.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다면,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내려가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시장 전망이고 그 다음이 금리 전망이어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지금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주요 지역은 어차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요 지역은 대출이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어차피 흔들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단의 중하단 시장은 대출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하니까 거기가 멈춰 섰었거든요. 대출에 예민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출에 예민한 이유가 뭔지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이 대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전세가입니다. 이번 시장은 전세가 무너지면서 매매가가 무너졌거든요.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 드려 볼까요? 평균 냈을 때 22년도 6월 전세가가 박살이 났고요. 박살이란 표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22년 7월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아작이 났습니다. 전세가 먼저 떨어졌어요. 현장에서 제가 확실히 확인한 겁니다. 왜 박살이 났냐? 전세가는 2배가 올랐는데 내가 내는 대출 이자는 2.5배가 올라서 내 지출 금액이 거의 5배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계약했던 분들에 비해서. 월세 계약하고 말죠.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요 지역들은 사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전세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월세로 가려고 하겠지만 월세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그 지역들은 전세가가 먼저 자극을 받고 매매가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즉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올라갈 거예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금리가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전세가 플러스 자극 요인이 돼서 매매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 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금리 안 내려가도 그렇게 갑니다. 금리 지금 이대로 그냥 있어도 그대로 갑니다. 야,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 그렇죠? 전세가 수요를 뺏긴 이유는 월세에 뺏긴 거예요. 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집은 어차피 있어야 돼요. 근데 월세가 이제 비싸요. 언제까지 월세를 택할진 저도 모르겠지만 월세가 이제 비쌉니다. 금리 이대로만 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내린다? 근데 한국은 또 변동금리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세 공급 많이 해주면 돼요. 전세 공급 누가 하죠? 다주택자가 합니다. 없겠네요. 그럼 얘네 없으니까 신규 공급 많이 해주면 돼요.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정부가 이제 뭔가를 하긴 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 부분은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좀 적어주세요. 요거는 앞으로 나오면 반응을 하는 게 맞지, 미리 예측은 제가 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던 거긴 한데 거기서 뭘 끄집어낼지는 정말 닥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예측도 하고 금리도 같이 분석을 하고 시장 전망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연락이 있으신데 아마 정규 21기는 예전처럼 좀 빨리빨리 준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요렇게 좀 보여요. 제가 상황도 그렇고 시장을 보고 있는 그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확인을 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7, 8월 시장 변화가 제 생각이랑 약간 어긋나 버려가지고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